어젯밤 영천의 폐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미갑 심학봉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국회의원 재선거가 올해는 치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은 연작 재배가 불가능하고 병해에도 약한데요. 이런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이 개발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준공도 하지 못한 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경북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상주와 문경, 안동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오전 중에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구는 27도, 안동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어서 오늘은 일교차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경북 영천의 폐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나기 2시간 전쯤 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밝혀져 화재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유를 실은 드럼통 수십 개가 거센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에서는 진화용 화학약재를 연신 뿌려대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 5분쯤 영천시 금호 원길이 폐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2개 동과 5개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폐유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차 30대, 소방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이 이어지고 불길이 워낙 세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장 안에는 위험물질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위험 화재라는 것은 폭발과 더불어서 화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불길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불이 나기 전 2시간 전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돼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 등 화재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화재와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와 관계없이 단순 폭발이었다고 하거든요. 서로 화재와 관계가 없어가지고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조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 구미갑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입니다. 선거 50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8대 총선 때 구미갑 지역에서 당선된 심학봉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30일 재선거 실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날 잡기가 지금 9월 26일 날 잡아가지고 처리하면은 바로 10월 30일 선거인데 한 달 놔두고 선거하도록 하는 거는 무리거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던 예비 후보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번 10월에 실시하는 재선거는 불가능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판결이 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7월 재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관련 재판 일정이 없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여서 사실상 재판이 가능한 날은 오는 26일이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 재선거 실시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3일까지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도, 지방도 등 만여 킬로미터의 정비와 우회도로 8곳 지정, 특별수송 대책본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도 및 시군 물가잡기 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현장 지도 점검과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 조절 및 직거래 장터 개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활동 및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일일 점검하며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도 지정 운영합니다.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성금과 물품이 지원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층 주민 12,000여 명과 노숙인 등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모금된 4억 7천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또 노인과 아동,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기관 25곳에 성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모금회는 이달 25일까지 한가위 정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8개 구군청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가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많이 구입하실 텐데 원산지 표시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농산물 가공업체. 도라지를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포장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장 한켠에는 중국산 제품이 든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구와 칠곡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 2곳이 고사리와 우엉 등 중국산 농산물을 삶거나 물에 불려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습니다.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유명한 진주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시골 그런 마크를 붙이고. 지난 2년여 동안 유통된 것만 30여 톤, 3억 원에 이르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가공을 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 원산지 허위 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장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특징만 알면 쉽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경우 중국산은 끝단면이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고 국내산은 손으로 꺾어 울퉁불퉁합니다. 국내산 도라지는 상대적으로 더 희고 표면이 깨끗한 중국산과 달리 표면이 거칠고 껍질 일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곶감은 윗부분에 껍질이 남아있거나 꼭지 부분이 네모 모양이면 중국산, 원형이면 국내산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농산물은 수입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한 단속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역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정도 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8개 전통시장과 6개 대형마트에서 쌀과 육류, 수산물 등 주요 제수용품 1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3%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와 닭고기, 사과와 마늘, 무와 양파 등의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특히 저렴했는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싼 품목은 고등어 등 수산물 4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 직거래 장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판매하는 농축 특산물은 주로 대구시 내 9군에서 추천한 지역 대표 품목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대구시 우수 농축 특산물 인증 브랜드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준공도 하지 못한 채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음식물 폐수 발생량 또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포항시와 환경공단 측은 폐수 정화용 미생물이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지난 4월
내부적으로 미생물 생존을 위한 냉각 장치의 필요성이 2차례나 제기돼 당초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공법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될 수가 없고요. 특히 음식물 배수량도 하루 최대 152톤까지 발생해 설계 용량을 26%나 초과하면서 설계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일일 배출량이 15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배출 유입량보다가 너무 적게 설계됐기 때문에 포항시의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항시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환경공단 측에 사업비의 80%를 지급했고 잔금도 3개월 뒤 서둘러 지급했는데 포항시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가 관리 감독하는데 제대로 공사가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이 공사금이 거의 80억이 다 나왔어요. 포항시는 음식물 폐수 정상 처리를 위해 우선 12억 3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공단의 책임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라든가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충분하게 환경공단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음식물 폐수 처리장. 준공도 하지 못한 채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낙동강 칠곡보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호국과 감사, 평화, 소망의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6.25 전쟁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DMZ 철책과 구동서독 국경철책 전시, 낙동강 방어선 체험존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3 낙동강 세계평화 콘서트와 어린이 평화 인형극, 625명의 세계평화 대합창 등 대규모 볼거리 행사도 이어집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더 거둔 세금 18억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 대상자는 2만 4천 명으로 대부분이 간병인이나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그리고 물품 배달원 등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사례의 경우 이번에 돌려주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 이체되고 없으면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삼은 연작 재배가 불가능해 새 경작지를 찾아다녀야 하고 병해에도 약한 작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재배법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삼 재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새 경작지를 찾는 겁니다. 인삼을 한번 재배한 밭에서는 10년 이상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논에서는 5년 정도 벼를 재배한 후에야 다시 인삼 재배가 가능해 삼밭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 가서 생산하고 인부를 구하고 하자니까 생산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서 인삼의 이런 연작 장애를 해결하고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인삼을 연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새 재배법이 풍기인삼 시험장에서 개발됐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3단으로 인삼 재배상을 만들어 묘삼에서부터 6년근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재배상의 흙은 인삼 재배에 적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뜨거운 증기로 살균이 가능해 연작이 가능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지 인삼밭은 올해 고온장애 등으로 생육이 좋지 않지만 다단 재배시설 인삼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재배 기간 동안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인삼을 생산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80만 원 정도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이지만 생산성이 높아 재배 농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어젯밤 9시 14분 서울을 떠나 마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고모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철길을 걸어가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4살 권모 씨를 치어 권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대구 복현 고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합니다. 교통 통제 시각은 내일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사이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복현 고가고의 경우 지난 95년 6월에 준공됐는데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됐다면서 차량 통제 시각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영남대는 오늘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삼성과 롯데,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와 우수 중견기업 등 43개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기업별 채용 상담을 위한 기업 채용관을 운영하고 면접 이미지 메이킹과 취업 전문가 컨설팅 등 취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오전 중에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서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오전 중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3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올라 있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18도, 안동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로 낮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